내가 죽거든. 내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흰 봉투가 하나 있어. 그걸 꼭 혼자 읽어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말이야. 정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농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게다가 왜 혼자 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무슨 봉투요?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묻지 마라. 그냥 꼭 혼자 읽어. 약속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김정화의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침대 옆자리에서는 남편 박진우가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정화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화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찬장을 열어 쌀을 씻고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상에 올리죠. 진우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찌개까지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준비됩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정화가 부르면 진우는 겨우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며 묵묵히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말없는 식사가 당연해진 게 말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문안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진우는 눈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바빠. 혼자 가. 차가운 대답에 정화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진우가 출근하고 나면 정화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설거지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든 그녀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정화는 이 냄새에 익숙해진 자신이 서글픕니다. 벌써 몇 년째 이곳을 드나들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정화를 바라봅니다. 정화야,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화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정화야, 너 혼자 고생이 많구나. 진우는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남다릅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정화의 손만 더 꼭 잡습니다. 정화야,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예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화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정화야, 내가 죽거든. 내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흰 봉투가 하나 있어. 그걸 꼭 혼자 읽어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말이야. 정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농담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게다가 왜 혼자 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무슨 봉투요?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묻지 마라. 그냥 꼭 혼자 읽어. 약속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듭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당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정화야, 너는 지금까지 너무 참고만 살았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결혼 이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정화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정화의 손을 놓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정화는 계속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깁니다. 흰 봉투, 혼자 읽으라는 당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늘 다정했지만 오늘처럼 진지하게 뭔가를 당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진우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분이 신경 쓰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입니다. 진우가 퇴근해서 어머니는 어떠셨어? 하고 물어볼 때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으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으시더라고요. 정화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의 당부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흰 봉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혼자 읽으라고 하신 걸까요? 정화는 옆에서 잠든 진우를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그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분명 사랑했는데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정화는 꿈을 꿉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정화야,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정화는 잠결에 전화를 받으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진우를 깨웁니다. 하지만 진우는 피곤하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죠. 정화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차가워져가는 손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쁜 숨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울 뿐이었어요. 정화는 그 순간 며칠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흰 봉투 이야기 말이에요. 새벽 6시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엄마. 진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그 눈물마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진정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 준비는 정화가 거의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일이 바쁘다며 중요한 결정들만 내리고 세세한 일들은 모두 정화에게 맡겼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꽃도 주문해야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정화는 제대로 답할 여유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당부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이틀 후 정화는 시어머니 댁에 혼자 갑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봉투를 찾기 위해서였죠. 진우는 오늘도 일이 있다며 나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어머니의 방으로 향합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와요. 손이 떨리며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엽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정화에게만 전할 것. 정화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혼자 읽으라고 했던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정화는 재빨리 봉투를 가슴에 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들킬까봐 걱정되었어요. 정화야, 뭐하고 있어? 진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정화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옷들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증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누려고요. 그래, 나도 좀 도와줄게. 진우는 서랍장 앞에 앉아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 서랍 안을 뒤적거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중요하게 여기던 봉투가 있었는데 정화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진우가 그 봉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정화는 모르는 척 연기를 합니다. 무슨 봉투요? 아, 별거 아니야. 엄마가 예전에 쓴 편지 같은 거였어. 그냥 추억거리였는데 어디 갔나? 진우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이라면 왜 이렇게 찾고 있을까요? 정화는 봉투를 더 꼭 움켜쥡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옷가지뿐이었는데. 그래,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어. 진우는 그렇게 말하지만 계속 서랍 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서랍들까지 열어보기 시작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합니다. 분명 그 봉투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더 정리할 게 있으니까 나는 다른 방 좀 볼게. 정화는 자리를 피합니다. 봉투가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거실로 나온 정화는 소파에 앉아 진우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난 후 진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표정이 영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정화야, 오늘은 그만 가자. 너무 피곤해. 네, 그럼 내일 마저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화는 계속 봉투를 의식합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진우가 눈치챌까봐 걱정되었어요. 다행히 진우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진우가 텔레비전을 보러 거실로 간 후 정화는 화장실로 봉투를 가져갑니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꺼내 바라봅니다.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열려고 하니 손이 떨립니다. 이 안에 들어있을 내용이 두렵기도 하고 혹시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당부를 생각하며 정화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머니가 꼭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정화는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올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완전히 뜯습니다. 안에서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또렷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화야,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 줄을 읽어내려갑니다. 내 결혼은 진우의 뜻이 아니었다. 그때 우리 집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내 친정에서도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지. 우리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널 며느리로 받기로 했다. 정화는 편지를 읽다가 멈춥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뜻인가요? 손이 더욱 떨리며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진우는 그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 대학 동기였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지 하지만 우리 집안의 급한 사정과 내 친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와 결혼하게 된 거야. 편지를 읽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난 40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우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었어. 그 애는 지금까지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어. 정화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진우가 자신에게 늘 차갑게 대했는지, 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는지, 왜 부부라는 게 이렇게 어색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젊음, 꿈, 희생, 인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신은 그저 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가 사랑했던 여자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가끔 만나기도 하지.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너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 말이야. 정화는 충격에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진우가 다른 여자와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뭐였을까요? 40년 동안 혼자 사랑하고, 혼자 헌신하고, 혼자 참아온 게 전부였던 건가요? 화장실 밖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화야, 화장실에서 뭐해? 오래 있네. 정화는 재빨리 편지를 주워 담고 물을 틀어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빨갛게 울어서 부어오른 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화는 봉투를 속옷 안에 숨기고 화장실 문을 엽니다.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화를 바라보네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진우의 뒷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아 보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편지 내용을 되새겼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진우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연애할 때도 거짓이었을까? 프러포즈도 결혼식에서의 맹세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 정화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봅니다. 분명 진우는 자신에게 다정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도 의무감에서 나온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가워진 거겠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정화는 악몽을 꿉니다. 결혼식장에서 진우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꿈이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정화를 비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돈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정화는 거울을 보며 결심합니다.
더 이상 모른 척 살 수는 없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진우에게 직접 물어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린 정화는 진우가 식탁에 앉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결혼 초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진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다 옛날 일인데. 우리 연애할 때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때가 그리워서요. 정화는 진우의 반응을 살피며 말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욱 불편해하며 신문을 접습니다. 나는 회사 가야 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진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우가 나간 후 정화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라. 너는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화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합니다. 4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화는 편지 내용을 혼자 곱씹으며 지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진우를 챙기지만 마음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정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편지를 꺼내 진우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정화는 그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정화야, 이건. 진우는 편지를 펼쳐보더니 긴 한숨을 쉽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남기셨을까?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네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정화야, 미안해. 그 짧은 사과 한마디에 정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와 결혼했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도 힘들었고 너희 집도 어려웠잖아. 부모님들이 모두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희생양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착한 애였어. 좋은 사람이었고 분명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묻습니다. 편지에 다른 여자 얘기도 나와 있던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게 다른 문제라고요? 정화야, 진정해. 우리 대화를 좀 차분하게 하자. 진우가 달래려 하지만 정화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차분하게요? 저는 40년 동안 충분히 차분했어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화야, 너도 우리 아이들 엄마 아니야? 나름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잖아.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그게 다 거짓이었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정화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갑갑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진우는 그런 정화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여자,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정화가 등을 돌린 채 묻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연락은 해. 만나기도 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이라고요?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와 일 때문에 만난다고요? 정화가 돌아서서 진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화야, 그건 정말 일 때문이야. 다른 건 아니야. 그럼 저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일 때문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정화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와 얘기를 좀 했는데 정화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걸 왜 지금 와서 문제 삼으세요?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라고? 엄마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걸 옛날 일이라고 해? 엄마도 그 덕분에 우리 낳고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면 뭐가 달라져요? 큰아들의 말에 정화는 말문이 막힙니다. 자식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작은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예민하다고? 내 엄마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게 예민한 거니? 엄마, 요즘 갱년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신 것 같아요. 좀 진정하세요. 작은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자 정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진우가 늦게 들어옵니다. 정화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유산 얘기 좀 할까요? 진우의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왜 갑자기? 제 이름도 들어가 있나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법적으로는 너는 상속 대상이 아니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요? 어머니 명의 재산은 원래 아들들한테 가는 거야. 너는 집도 있고 하니까. 정화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40년을 헌신했지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집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군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진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짐을 쌉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새벽녘 정화는 쪽지 한 장을 식탁에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새벽 첫 차를 탄 정화는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핸드백이 전부였어요. 40년 인생의 짐치고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역 대합실에 앉아 시간표를 보며 정화는 어디로 갈지 고민합니다. 강릉, 바다가 보고 싶어.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강릉행 기차표를 삽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혼자만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화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져요. 강릉에 도착한 정화는 바다 근처 작은 민박을 찾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여니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언제부터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아이고, 손님 혼자 오셨어요? 요즘 혼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민박집 사장 아주머니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무도 왜 혼자 왔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아서 더욱 고마웠어요. 첫날 저녁 정화는 바닷가를 걸어봅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일 줄 몰랐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정화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혼자 밥을 먹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아주머니, 혼자 드실 거예요? 반찬도 좀 가져가세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화를 친구처럼 챙겨줍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엄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화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집니다. 바닷가 벤치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아이고, 아직 젊은 아줌마가 혼자 여행이라니. 멋있어. 할머니들의 말에 정화는 웃음이 납니다. 자신을 젊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신기했고,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혼자 나온 게. 그래도 용기 있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화는 민박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가 쓰러졌어요. 정화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합니다. 진우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네요. 엄마가 나간 이후로 아빠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화가 진우를 아프게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는데. 엄마,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아빠 혼자 두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진우에 대한 원망은 여전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아빠를 이렇게 만들고. 너무하다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식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아들아, 엄마가 왜 집을 나왔는지 정말 모르니? 그런 건 부부 사이의 대화로 해결할 문제잖아요. 무작정 나가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정화는 한숨을 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요. 진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하나? 정화는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돌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진우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테고 자신은 또다시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결심을 굳힙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김정화,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하지만 마지막 의무는 다해야겠어. 정화는 민박 사장님께 잠시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곳에서 찾은 자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차에 몸을 맡기며 정화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지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김정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고 다짐합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정화는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정화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아들은 정화를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큰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찔리지만 담담하게 대답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작은아들이 대답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정화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진우를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간호사가 알려주자 정화는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화의 발걸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정화야, 왔구나. 진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립니다. 정화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그를 바라봅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의사가 곧 좋아질 거라고 했어.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화는 진우의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원망스럽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프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무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갑자기 나가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해요. 진우 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화가 아니에요. 진우는 정화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화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무슨 말이야? 저한테는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은 끝났어요. 정화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며 다진 각오였어요. 정화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진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너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걸 확신하게 됩니다. 진우는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서로 솔직해져요. 당신도 저도 너무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았잖아요. 며칠 후 진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정화는 병간호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의무감이 아닌 인간적인 예의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퇴원하면 집에 같이 사실 거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면 나는 다시 강릉으로 갈 거야. 엄마,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 지금까지 너희들과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항의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정화의 말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진우가 태어나는 날, 정화는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만 챙겨요.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정화야, 정말 가는 거야? 진우가 소파에 앉아 정화를 바라봅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이 약해 보였어요. 네, 가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일 수도 있어요.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진우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엽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정화는 진우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 찾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화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와요. 정화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라. 너는 충분히 희생했어. 정화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진우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별이 어색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화야. 정화는 돌아봅니다. 진우가 복도 끝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아. 진우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합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말이에요. 택시에 몸을 맡기며 정화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쉽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김정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강릉으로 돌아온 정화는 민박집 사장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한 달 전 떠났던 그 방으로 다시 들어서니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어머나, 서울 다녀오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박집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네, 정리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오랜만에 바닷가를 걸어봅니다. 파도 소리가 반가웠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화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강릉으로 찾아온 거예요. 민박 앞에서 큰아들을 본 정화는 깜짝 놀랍니다. 민준아,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큰아들 민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힘들어한다고? 무슨 일이야? 아빠가 혼자 있으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고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뭐?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대요. 엄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진우가 정말 변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돌아오게 하려는 수단일까요? 민준아, 그건 아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버린 게 아니야. 이제야 진실을 알고 정리한 거지. 무슨 진실이요? 정화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편지 얘기를 꺼냅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점점 충격에 빠져요. 그럼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주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부모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엄마예요. 지금 아빠는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민준아, 엄마도 40년 동안 아팠어.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식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힘들어할 때 누가 관심 가져줬니? 모두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민주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굽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 거야. 민주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갑니다. 정화는 아들을 배웅하며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수가 찾아옵니다. 미국에서 급히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가족을 이렇게 버리고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민수는 형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버린 게 아니라 독립한 거야. 독립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많으면 독립하면 안 되는 거니? 정화의 반문에 민수는 당황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거든요. 엄마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민수야, 엄마는 40년 동안 충분히 책임을 다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 책임질 나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하며 며칠 더 머무르려 하지만 정화는 단호합니다. 민수야, 엄마 마음 정말 바뀌지 않아. 너도 내 인생을 사는 게 우선이야. 결국 민수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화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동화구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예요. 동화구연이라. 정화는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꿈도 잊고 살았었는데 말이에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담당자는 정화의 나이를 보고 살짝 놀라지만 이내 환영한다고 말해요. 요즘 할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정화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정화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받는 기분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어느 날 동화를 읽어주고 나서 한 아이가 정화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요? 예쁘다고? 네. 할머니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는 눈물이 핑 돕니다.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또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김정화, 너 정말 괜찮은 여자야. 정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어요.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이들이 내게 예쁘다고 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었을까? 나는 지금 비로소 나로 살고 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동화 구연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정화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스케줄이 생긴 거였어요. 정화 선생님,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정화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호칭이 정화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문화센터 센터장이 정화를 찾아옵니다. 정화 선생님, 혹시 글쓰기 수업도 들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수업인데 선생님께 추천하고 싶어서요. 정화는 잠시 고민해 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게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수업에서 첫 번째 과제는 나를 바꾼 순간에 대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순간에 대해 쓰기로 결심해요. 글을 쓰기 시작한 정화는 놀랍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써져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수업에서 정화는 자신의 글을 발표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데 교실이 점점 조용해져요. 다 읽고 나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셨네요. 강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씩 말을 보태기 시작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큰 힘이 됐어요. 정화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화에게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정화야, 잘 지내니? 나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화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저도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답장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동네 꽃집에서 자신만을 위한 꽃 한 송이를 삽니다. 노란 장미였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꽃을 샀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꽃을 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꽃을 화병에 꽂아놓고 바라봅니다. 작은 방 안에 놓인 노란 장미가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주네요. 저녁 무렵 정화는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매일의 루틴이 된 시간이에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매일 여기서 글 쓰시는 분이시죠?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정화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이웃에 사는 최동일이라고 합니다. 퇴직하고 여기 내려온 지 1년 됐어요. 김정화입니다. 동일 씨는 정화보다 몇 살 많아 보였어요. 인상이 부드럽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동일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정화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날 이후 정화와 동일 씨는 바닷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동일 씨가 정화에게 제안합니다. 정화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정화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일 씨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정화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동일 씨의 말에 정화는 부끄러워합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멋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우의 문자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런 자신이 신기했어요. 정화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동화를 읽어주고 글쓰기 수업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꽃 한 송이를 사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동일 씨와의 만남도 정화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거든요. 김정화, 오늘도 너는 너로 살았구나. 정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정화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정화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작은 행복들로 가득했어요.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